주간 EPL 네. 우리가 탈곡기가 있고 킹갓 제네럴 엠퍼로 충봉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베르너의 플레이를 좀 봤어요. 근데 이 선수를 탈곡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킹갓 제네럴 엠퍼로 충봉 플레이어 넣어야 되는지 간혹 헷갈려요. 그래서 탈곡 제네럴 플레이어라고 일단 붙여봤습니다. 베르너가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잘하는데 못한다. 그래, 약간 혹은 못하는데 잘한다. 그런 느낌인데다가 오늘은 또 애가 되게 빙구처럼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쟤는 애는 착한 거는 같은데. 그 베르너가 골 넣고 막 히히헤헤 하면서 아싸 골 넣었다다가 뉴캐슬 선수한테 팔꿈치 맞았던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꼭 한번 보세요. 그 경기를 제가 중계했거든요.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뭔가 말을 못 이어가겠는 거예요. 아니, 오늘 웃긴 것도 그것도 있었어. 투엘이 막 와! 골! 그랬는데 옵사이드라고 되게 하나 있었잖아. 이러고 있었잖아요. 오늘 베르너도 0골 2세레머니 했잖아. 그쵸. 예. 세레머니가 또 멋있었어요. 그래, 한 번은 쫙 하고 근데 바로 이제 무릎 슬라이딩하고 관중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예. 아니, 이 선수 좀 묘한 선수다. 물론 모자란 선수예요. 골 결정력으로 본다면 분명히 모자란 선수예요. 하자가 있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 그 제가 예전에는 램직과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본인이기 때문에 기회를 만든 거야. 공간 창출을 해서. 근데 그 기회를 날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창조로 욕을 먹는 새끼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된 수원 삼성의 고승범. 내가 예전에 고승범 선수가 볼 때마다 참 움직임이 좋은데 날려먹는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내가 고승름지라고 그랬어. 근데 요즘은 에이스지 완전히 모드리치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평가가 안 맞지만 그죠. 베르너도 약간 그런 향기가 나지 않나. 옛날에 저 무한도전의 정영돈 캐릭터 같기도 해요. 개그맨인데 못 웃긴다. 공격수인데 골을 못 넣는다. 근데 그 정영돈을 잘 보죠? 그러면 어떤 무한도전의 한 회나 구성적인 측면에 도움을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었어, 예전부터. 웃기는 것 빼고 다 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좀 웃기지 못했다. 근데 캐릭터가 잡히는 순간 완전히 갔죠. 터졌죠. 그때 미존게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베르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베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기 시간대별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했는데 한 경기에서 그냥 축구를 보여줬어요. 이 선수야말로 더 풋볼의 칭호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오심 피해가 있었죠. 그치. 이 판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오심을 그러니까 피스를 불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먼저 이거는 그 틸레망스의 소유권이라고 본 것 같고 클리어링 해나는 사이에 바리너의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차인 것도 파울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나는 이거는 파울을 줘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크게 찼잖아요. 그래. 어쨌든 킥하는 장면은 확실히 있었고 거기에 까인 장면이 있었는데 베르너의 파울을 선언했네? 그렇죠. 나는 이거는 더 아닌 것 같거든? 의아하죠. 이게 어떻게 봐야 베르너의 파울일까? 그거를 단순히 뭐 킥을 처리할 때 그 스윙이 될 수 있는 각도를 막았다고 무슨 플레이에 방해를 준 플레이라고 하기는 너무 저는 그건 과대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뭐 왜 그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알 것 같으나 나는 이게 지금 첼시 팬들이 지속적으로 요 논란이 있는 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FA컵 때도 사실 있었죠. 근데 난 FA컵 2번은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 네. 규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으나 물론 그건 있습니다. 첫 번째 딱딱 맞은 거는 티아고 실바가 또 손에 맞고 이 몸에 맞고 손에 맞은 걸 핸드볼을 불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장면에 대해서는 즉시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규정의 문제죠. 이건 뭐 선 긋는 거 얘기 더 안 하고 근데 요거는 똑같아요. 난 부를 수 있다고 봐. 그렇죠. 그래서 첼시로서는 억울함이 있고 베르너는 좀 더 억울한 상황이었죠. 페널티킥을 얻지 못하고 되려 이제 파울로 좀 몰리고 말았고 일단 그래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죠. 캉테 마운트 그리고 라인 침투했던 베르너가 골을 딱 넣고 두 주먹을 불끈지면서 으아 세레모니를 했어요. 근데 옵사이드. 그죠. 투에도 진짜 오랜만에 어퍼컷을 했다가 바로 골이 취소되자 이러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골도 넣었죠. 코너킥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를 거쳐서 골대 근처에서 베르너가 딱 헤더를 시도했어요. 슈마이켈이 막았지만 골라인 판독기가 바로 진동이 됐죠. 골이다. 그래서 와 무릎 슬라이딩하고 관중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단체로 몰려들고 했는데 VAR 결과 너무 명백하게 팔에 맞았어. 너무 맞았어.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 손에 맞았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전 무려 0골 2세레모니 그래. 신화를 쓰게 된 베르너 선수고 후반전 되자마자 47분에 베르너가 전혀 관여가 되지 않으니까 리디거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리디거는 좌벅지 골을 넣습니다. 그렇죠. 왼쪽 허벅지로. 네, 되는 선수는 되고
베르너가 관여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베르너가 페널티킥을 얻었죠. 이전의 기사들에서 나왔던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페널티킥 획득은 8번째로 추정이 돼요. 일단 그만큼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고 피파울을 해내는 데 있어서 베르너의 영향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서 끊임없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아마 글쎄 이거는 선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생각을 했을 때 수비수들이 약간 성가시게 생각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뛰어댕기잖아. 일단 빠르고 그렇지. 계속 막 여기저기 움직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쫓아가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막판에 뭐야 왜 쟤 왜 놓쳐 이렇게 허무한 그 바이시클킥 비슷한 거 옆에다 찬 거 하나 있었거든.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수비수들이 막기가 되게 수월한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니까. 그리고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약 그 뛸 때마다 헤헤 허허거리는. 그러니까 약간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행복해? 그렇게 되게 착하고 이렇게 약간 귀엽고 웃긴 친구도 있으면 장난으로 약간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은 그런 그래. 마음 있잖아요. 수비수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많이 꼬집고 그랬나요? 제가 꼬집을 당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남자 친구들한테 여자 친구들한테. 아니 남자친구들이죠. 아하, 네. 예. 그래서 손들이 두껍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프게 꼬집는지 왜 꼬집으시게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파요. 네네네. 그래서 어이없는 슈팅도 나왔죠.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바이시클 되게 터무니없이 빗나갔는데 뭐 시도는 해봄직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네, 춤을 이렇게 막 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기 동안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경기 영향력 자체는 베르너가 일단 워낙에 좋았죠. 있어요. 이게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죠. 골 결정력은 안 나아지는데 경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끊임없이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움직임이 좋아요.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베르너가 시야에 안 들어오고 베르너가 뛰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발생하죠. 제가 이거 왜 지금 보고 와 했냐면 지금 양팀 선수 다 합쳐가지고 스프린트 1위가 베르너거든요. 29번이야. 야 이러면 수비수는 부담스러워. 29번. 뛰는 거리 10.12km로 역시 많이 뛰는 편에 속하고 이게 전방의 포워드가 이 정도 많이 뛰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미드필드가 이 정도 뛰어야 되는 일반적으로 중미가 가장 많은 활동량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탑 스피드도 지금 첼시에서 제일 빨라요. 여기서 옵타에서 찍히는 건 시속 33.24km. 근데 스프린트 29번은 이건 진짜 대단하다. 3분당 한 번이에요. 사실. 장난 아니게 뛰네요. 근데 너무 놓친다는 거지. 그죠.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선수들 중에 올 시즌 최다 오프사이드를 기록했어요. 전체대 41개. 여기 이제 모라타 느낌이 좀 나죠. 약간 비슷하죠. 옵사이드 라인 살짝 앞에서 태어난 선수. 예. 그 약간 베르너도 옵사이드를 너무 많이 당해. 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좀 보여줬는데 전반전은 내 평소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이번에 결과를 만드나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이번 시즌은 내게 불운한 시즌이다. 오프사이드로 인한 골 취소부터 확실한 페널티킥을 얻지 못한 것. 그 뒤엔 확실한 헤더를 했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약간 밀린 것을 이유로 내 팔에 공이 맞고 말았다. 오늘 얘기를 다 이제 얘기를 한 거네요. 전반전 내용을 종합했죠.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은 시즌인데도 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있고 아마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좋은 게 왜냐하면 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었을 때 멘탈이 꼬이기 시작하면 현장 가서 만나본 선수들도 답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격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감독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아 합니다. 아주 예민하고 세심하게 다루려고 해요. 진짜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수들한테 얘기할 때는 설사 이 선수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믿음을 주는 경우도 많아. 그래야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베르너는 사실 기회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못 넣잖아.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좋다고 봐요. 네. 어쨌든 표정이 밝으니까. 약간 물론 중반기 때는 약간 어두웠던 시점도 있긴 했었어요. 그때 램파드 때 있었어. 네.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죠. 근데 투엘이 오고서는 그래도 표정 자체가 밝아 보여서 같은 독일 국적의 어떤 감독이 와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적응이 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르너는 일단 긍정적인 것 같고 우리가 베르너의 어쨌든 영향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말해주긴 했지만 이 선수가 어쨌든 골을 못 넣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첼시에서 골을 못 넣고 있는 선수들, 골 못 넣었던 공격수들, 백인 공격수들. 그렇죠. 셰브첸코, 토레스, 알바로 모라타, 여기에 티모 베르너까지. 여기에 굳이 하나를 쓱 긋자면 사실 셰프첸코랑 토레스는
부상이나 신체 능력이 조금 저하된 상태에서 왔다라는 네. 느낌이 있고 모라타랑 베르너는 둘 다 아주 젊고 좋은 나이에 왔다. 그쵸. 라는 건 좀 다릅니다. 심지어 타리그에서 활약도 했었고 그치. 근데 좀 의아한 활약이 나오게 됐죠. 이적료로만 봤을 때는 물론 시세의 차이는 고려를 정말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그냥 금액만 비교하면 모라타가 제일 세긴 합니다. 난 당시 충격적인 건 사실 셰프첸코랑 토레스였어요. 음. 이런 이적이 된다고? 이런 느낌이었어. 저 당시엔 저 금액이 엄청 컸잖아요. 그럼 모라타 베르너는 요즘에는 이제 이 몸값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물론 적어도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만 네. 그냥 근데 나는 셰프첸코가 이적하는 걸 보고 느꼈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이적 시장에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토레스가 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로마는 다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그쵸. 의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체감상 토레스가 제일 비싼 금액이 아닌가 싶긴 맞아. 해요. 나도 그래. 시세기 비교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토레스가 느꼈던 물론 제가 뭐 리버풀 팬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충격적이었어. 가격 자체가 좀 세긴 했죠. 셰프첸코의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스탯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스탯들을 그냥 한 번에 싹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너무 많이 못 넣었다. 다들 그냥 사실 비슷해요. 여기서 보이는 거는 셰프첸코가 이제 22골이에요. 그쵸. 근데 셰프첸코는 진짜 그때 당시에 별명 이제 한국에서 부르기를 이제 득점 기계. 득점 기계. 그러니까 호도는 호돈신, 약간 축구의 신 이런 느낌이었고, 뭐 앙리는 킹. 그리고 반니스텔로이는 또 뭐라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네. 득점 기계라고 많이 불렀어 셰프첸코를. 그거는 왠지 그냥 말상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잘 넣었거든. 비주얼이 있으니까. 셰프첸코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게 메딕첸코가 가장 큰 업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일단 셰프첸코랑 토레스는 리그 득점 그냥 평균만 리그만 봤을 때 5경기당 한 골도 안 되네요. 근데 모라타는 전반기 때 좀 몰아서 넣었던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들보다 스탯은 나은 것 같고 베르너도 셰프첸코 토레스와 비교했을 땐 리그 골은 오히려 더 적네요. 그러네. 네, 경기당 골만 봤을 때. 네. 그런 점을 봤을 땐 베르너 득점력은 좀 문제가 있긴 하다. 그래 베르너 이 골은 왜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골 빼고 다 잘하는 베르너 대 골 빼고는 못하는 인작이 누가 이제 우리 라이브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인작이에요. 공격수는 골 넣어야 돼. 네. 근데 물론 요즘 현대 축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순 없죠. 근데 베르너의 지금 좋은 움직임, 우리가 그래서 이 선수를 과연 탈곡기로 돌려야 되는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경기에 끼쳤기 때문에 이걸 킹 가서 넣어야 되는지 애매해서 중간에 놓은 건데 그쵸. 골은 더 넣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셰프첸코는 어쨌든 자국컵 대회 성적이 좋았고 토레스는 보면 유로파리그나 뭐 슈퍼컵, 클럽월드컵 같은 데에서 그래도 활약이 좀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모라타는 한 시즌이었지만 일단 전반기에 정말 몰아치는 모습만 있었고 베르너는 어쨌든 골은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첼시는 지금 상황은 좋은 거죠. 좋아요. 사실 부상 이슈가 좀 있어요. 다행히 캉테는 예방 차원이래요.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게 약간 살짝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빼준 것 같은데 큰 부상으로는 보이진 않았어요. 좀 네. 일찌감치 코바치치랑 바꿨거든요. 더 뛰었으면 오히려 투엘이 말하기를 더 뛰었으면 부상당했을 것 잘 빼준 같더라고요. 거지. 그리고 하버츠도 경기 직전에 햄스트링 발표가 났는데 근데 큰 느낌은 아닌 것 같던데. 그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네. 빌라전에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도 그죠. 보니까 역시 여기도 예방 차원이 아니었나 싶어요. 무엇보다 마운트가 아요세 페레스하고 부딪혔을 세게 때 무릎 안쪽을 부딪혔어요. 되게 아파했잖아요. 거기 이제 무릎 인대 쪽에 또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상이었는데 잘 뛰었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첼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3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유리해졌죠.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끝나진 않았지만 유리해졌다. 그치.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일단 여유가 생겼고 많은 걸 얻어간 이번 레스터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티모 베르너는 좀 오늘 보면서 약간 뭔가 뭐를 좀 그 빈구미? 빈구미. 계속 웃고 있고 그러길래 그쵸. 예.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터지면 무서울 겁니다. 그렇지. 기왕이면 그리고 한번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건 있기 때문에. 그죠.